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한국당이 최근에 표적 수사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의 한국당 후보는 김기현 현 시장이 공천이 확정이 됐죠. 근데 그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그 김기현 울산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노은지 기자가 왜 이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개괄적인 그 설명을 큰 화면을 통해서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울산을 두고 마치 울산에서 정치보복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김기현 울산시장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모습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돈독한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었는데 아까 이데스크가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울산에서는 현재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필이면은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의 후보로 공천을 확정짓는 당일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뭔가 이게 표적 수사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만남이 그 이후에 드러나면서 또다시 황운하 청장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황운하 청장과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주당의 송철호 변호사인데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 두 사람이 두 차례나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올해 1월에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를 앞서서 이렇게 두 차례나 만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청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만남이었고 단지 송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충분히 우리가 좀 의심할 만한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울산 그 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울산 지역을 가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경찰청사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각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 무엇 때문인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후원회장을 했었습니다. 송철호 후보는 현직 황운하 경찰청장과 공개된 만남을 수차례 가졌고 수사기획 뒷글에 의혹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한국당이 말하고 있는 삼각 커넥션이 이 세 사람 간에 벌어지는 건데요. 지금 사진 한 장 보시면 송호철 후보와 조국 후원회장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2014년에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당시 송호철 후보의 후원회장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해 7월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승진을 하면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로 지금 울산시장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얘기를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좀 친절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평론가님,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철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과 12일에 황운하 울산청장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송철호 후보를, 민주당 후보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김기현 지금 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경찰에.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결정이 되니까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이게 표적 수사 아니냐 이게 한국당 주장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영장 발부라던가 압수수색 같은 걸 미리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공천이 확정되는 날을 기해서 그날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날짜가 공천 결정과 맞물려서 시행됐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요. 예. 왜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된 행동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자제하라는 속담인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송철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부경 지역의 3대 인권 변호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과의 인맥이 굉장히 탄탄하고 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스로 조심을 해야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특히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송철호 변호사와 만나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지금 PK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의 빅이슈인데 그렇죠. 부산과 경남은 박빙이라고 알려진 데 반해 울산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그래도 비교적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직 시장 후보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선거 판도가 흔들리게 되면 안심했던 울산 선거 구도마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PK 선거를 중점에 두고 더더욱 민감하게 나서는 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야당 쪽에서 한국당에서 뭔가 이 표적 수사 이런 뭐랄까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 팀장님 어떻습니까? 송철호 변호사 지금 이제 울산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잖아요. 송철호 후보랑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30년 지기 친구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제 친구라고 얘기해서 정도로 이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고요. 하필 공교롭게도 지금 울산시장 출마를 결정된 날 김기현 실장이 홍철호 후보의 상대당인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이 결국 정보편을 든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얘기한 대로 의혹은 사실 경찰이 그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신현희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했다, 카톡으로 전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삼선 출마를 네. 결정한 날에 이제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기획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건 있지만 경찰에서는 조금 타이밍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점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9월과 1월인가요? 지난해 9월과 올해 12월이죠. 지난해 9월과 지난해 12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만났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황운하 청장 또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 내지는 해명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충실하게 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운하 청장과 오늘 정치데스크 팀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압수수색 시기가 공교롭게 그 후보의 공천 발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시기는 경찰이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이 그날 오전에 발부됐기 때문에 오후에 전격적으로 집행한 것뿐이거든요. 그것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양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황운하 청장은 일단 그거는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 당일날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현 시장이 공천되는 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 거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네요, 노 기자. 그렇죠. 영장을 받아놓고 영장 심사를 며칠 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 물론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황운하 청장을 만나서 항의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건 사실 그러면은 송철호 변호사는 왜 만났을까? 이게 지금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 지난해 9월과 12월에 두 차례 송 변호사를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서 경찰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횟수로 보면은 그 야당 정치인분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 현역 시장도 더 많이 만났고요.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얘기는 오케이 만난 거 맞습니다. 저 송철호 변호사 민주당 후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만난 거 맞아요. 그런데요 만난 횟수 따져볼까요? 저 야당 정치인들 더 많이 만났거든요. 또 이 해명을 들어보면 또 당연 또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언제부터 지역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예. 정치인들을 만나는 게 당연한 통상 업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묻는다면 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 같고요. 예. 야당 정치인들 더 많이 만났다고 했지만 누구를 어디서 얼마나 더 많이 만났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울산시장을 만난 건 당연하죠. 울산시장과 울산경찰청장이 만나는 건 당연한 통상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나 출마 예상자를 이렇게 만나는 게 경찰청장의 과연 통상 업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 단순한 수사 이상으로 과연 경찰청장의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로 논의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불씨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 팀장님. 예. 황운하 청장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때로는 너무나 튀는 행동, 또 예. 페이스북,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으로서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거친 그런 그 검찰에 대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갖다가 많이 설파했기 때문에 예. 또 이때로는 또 돈키호테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안감 승진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런데 그 승진이 늦은 게 늦었지만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을 해서 울산 경찰서로 내려갔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그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경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과의 대척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 여당 공무원, 여당 출신 의원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유권에 너무 많이 좀 만나지 않는가 네. 하는 그런 오해를 아니 뭐 그런 의혹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권에 경찰 이관을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오고 주장을 해왔던 청장이거든요. 근데 그 송철호 변호사라는 민주당 후보를 만나서 그런 것들을 대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청장과 송철호 변호사가 글쎄요, 그 대화를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좀 사실은 논란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거를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게 예. 대검찰청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경찰청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 안에 각각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까지 내려간 저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역 현안도 많은데 굳이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민주당의 유력 인사,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어허. 알려진 인사를 통해서 뭔가 경찰에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본인이 시인한 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황운하 청장은 다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큰 의도를 갖고 만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말이죠, 본인은.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권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오늘 당장에 황운하 청장의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당장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14,000명에 이르는 경찰들이 엄면 단위 동네 구석구석 수사경찰이 포진해니 이 사람들이 한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면 그들이 떼거지로 달려들 때는 이거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경찰한테는 절대 영장 청구권을 주어서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경찰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홍 대표가 당장 나선 것이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는 제1야당 한국당 이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 한국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러 가지 당론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당론이 갔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한국당의 당론을 뒤엎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나아가서 공수처 설치라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까지 지금 확대되었고요. 예. 이것이 또 울산시장 수사뿐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관련된 수사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홍 대표 일행이 울산 이제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예. 이제 공항을 통과했다는 의혹 때문에 예. 하필 또 이 울산 경찰청 소속 중부 경찰서가 관련된 울산 공항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역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오.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자신과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울산 경찰청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모로 지금 울산 경찰청과 자유한국당이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굉장히 큰 불로 타오르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울산 경찰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양측의 입장 저희가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당 소식 짚어봤으니까요. 여당, 민간 통상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나 출마 예상자를 이렇게 만나는 게 경찰청장의 과연 통상 업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 단순한 수사 이상으로 과연 경찰청장의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로 논의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불씨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 팀장님. 예. 황운하 청장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때로는 너무나 튀는 행동, 또 예. 페이스북,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으로서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거친 그런 그 검찰에 대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갖다가 많이 설파했기 때문에 예. 또 이때로는 또 돈키호테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안감 승진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런데 그 승진이 늦은 게 늦었지만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을 해서 울산 경찰서
변호사로 내려갔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그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경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과의 대척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 여당 공무원, 여당 출신 의원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너무 많이 좀 만나지 않는가 네. 하는 그런 오해를 아니 뭐 그런 의혹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권에 경찰 이관을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오고 주장을 해왔던 청장이거든요. 근데 그 송철호 변호사라는 민주당 후보를 만나서 그런 것들을 대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청장과 송철호 변호사가 글쎄요, 그 대화를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좀 사실은 논란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거를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게 대검찰청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경찰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 안에 각각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까지 내려간 저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역 현안도 많은데 굳이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민주당의 유력 인사,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어허. 알려진 인사를 통해서 뭔가 경찰에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본인이 시인한 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황운하 청장은 다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큰 의도를 갖고 만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말이죠, 본인은.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권 관련 황운하 청장 또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 내지는 해명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충실하게 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운하 청장과 오늘 정치데스크팀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압수수색 시기가 공교롭게 그 후보의 공천 발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시기는 경찰이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장이 그날 오전에 발부됐기 때문에 오후에 전격적으로 집행한 것뿐이거든요. 그것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양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황운하 청장은 일단 그거는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 당일날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현 시장이 공천되는 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 거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네요, 노 기자? 그렇죠. 영장을 받아놓고 영장 심사를 며칠 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 어허. 물론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황운하 청장을 만나서 항의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건 사실 그러면은 송철호 변호사는 왜 만났을까? 이게 지금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 지난해 9월과 12월에 두 차례 송 변호사를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서 경찰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횟수로 보면은 그 야당 정치인분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 현역 시장도 더 많이 만났고요.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얘기는 오케이, 만난 거 맞습니다. 저 송철호 변호사 민주당 후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만난 거 맞아요. 그런데요, 만난 횟수 따져볼까요? 저 야당 정치인들 더 많이 만났거든요. 또 이 해명을 들어보면 또 당연 또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언제부터 지역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예. 정치인들을 만나는 게 당연한 통상 업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묻는다면 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 같고요. 예. 야당 정치인들 더 많이 만났다고 했지만 누구를 어디서 얼마나 더 많이 만났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울산시장을 만난 건 당연하죠. 울산시장과 울산경찰청장이 만나는 건 당연한 대통령과 함께 부경 지역의 3대 인권 변호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과의 인맥이 굉장히 탄탄하고 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특히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송철호 변호사와 만나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지금 PK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의 빅이슈인데 그렇죠. 부산과 경남은 박빙이라고 알려진 데 반해 울산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그래도 비교적 예.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직 시장 후보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선거 판도가 흔들리게 되면 안심했던 울산 선거 구도마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PK 선거를 중점에 두고 더더욱 민감하게 나서는 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야당 쪽에서, 한국당에서 뭔가 이 표적 수사 이런 뭐랄까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 팀장님 어떻습니까? 송철호 변호사 지금 이제 울산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잖아요. 송철호 후보랑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30년 지기 친구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제 친구라고 얘기해서 어. 정으로 이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고요. 하필 공교롭게도 지금 울산시장 출마를 결정된 날 김기현 실장이 홍철호 후보의 상대당인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이 결국 정보 편을 든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얘기한 대로 의혹은 사실 경찰이 그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신현희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했다, 카톡으로 전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삼선 출마를 네. 결정한 날에 이제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기획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건 있지만 경찰에서는 조금 타이밍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점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9월과 1월인가요? 지난해 9월과 올해 12월이죠. 지난해 9월과 지난해 12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만났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위해서 울산 지역을 가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경찰청사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목소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각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 무엇 때문인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후원회장을 했었습니다. 송철호 후보는 현직 황운하 경찰청장과 공개된 만남을 수차례 가졌고 수사기획 뒷글에 의혹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한국당이 말하고 있는 삼각 커넥션이 이 세 사람 간에 벌어지는 건데요. 지금 사진 한 장 보시면 송호철 후보와 조국 후원회장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2014년에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당시 송호철 후보의 후원회장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해 7월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승진을 하면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로 지금 울산시장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얘기를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좀 친절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평론가님,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철호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과 12일에 황운하 울산청장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송철호 후보를, 민주당 후보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김기현 지금 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경찰에.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결정이 되니까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이게 표적 수사 아니냐, 이게 한국당 주장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영장 발부라던가 예. 압수수색 같은 걸 미리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공천이 확정되는 날을 기해서 그날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날짜가 공천 결정과 맞물려서 시행됐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요. 예. 왜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들 행동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자제하라는 속담인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송철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한국당이 최근에 표적 수사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의 한국당 후보는 김기현 현 시장이 공천이 확정이 됐죠. 근데 그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그 김기현 울산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노은지 기자가 왜 이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개괄적인 그 설명을 큰 화면을 통해서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울산을 두고 마치 울산에서 정치보복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김기현 울산시장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모습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돈독한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었는데, 아까 이데스크가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울산에서는 현재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필이면은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의 후보로 공천을 확정짓는 당일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뭔가 이게 표적 수사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만남이 그 이후에 드러나면서 또다시 황운하 청장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황운하 청장과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주당의 송철호 변호사인데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 두 사람이 두 차례나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올해 1월에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를 앞서서 이렇게 두 차례나 만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청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만남이었고 단지 송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충분히 우리가 좀 의심할 만한 그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울산 그 청장을 만날